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배장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 들으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선생님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준비했던 거는 또 마지막 연사긴 하지만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장윤 선생이고요. 이제 학원에서는 수학과 원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TS 시스템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 저희 미래탐구에서는 제일 윗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학생들 올해 또 계속 실적들 또 좋고 나중에 연말에 또 고3들 졸업하면 또 성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25년도 고1, 저번에는 23, 4년까지만 말씀드려서 올해 1학기 고1 내신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포인트에 대한 부분 짚고서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11월부터 2월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5년 고1 내신 등급 컷은 나중에 자료에는 적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네, 남고, 여고, 공학 일단은 강남구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1등급 컷. 개정교육과정 10% 컷입니다.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남고 생각을 하실까요? 중간, 기말. 이 정도 맞으면 1등급 할 것 같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고요. 일단은 단대, 휘문, 경기, 중동, 중산 순인데 단대가 75점, 기말이 76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문 한 4개 정도 80점, 기말 80점. 난이도 역시 최상이었고요. 단대 상에서 최상입니다. 경기고 중간 83, 기말 81. 난이도 상에서 최상, 중동고 중간 86, 기말 80.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고 난이도 1등급 컷 88점, 기말고사 81점이고요. 역시 난이도 상에서 최상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남고에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치면 보통 한 70점 중후반에서 1컷이 형성이 되고요. 대부분의 남고는 80점에서 80점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교육과정 세대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이 했죠, 선배들보다. 그런데 일단 10% 컷이 80점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요. 10% 기준입니다. 1학기. 경기여고 중간 82, 기말고사 74점이 1컷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인데 기말고사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진선이 여고 중에서는 가장 어렵죠. 중간 89, 기말고사 81점 1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선도 80점대에서 80점 초반대에서 1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 상이고요. 그 다음에 응광여고가 중간 91.5, 기말고사가 80점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인데 응광여고도 좀 까다롭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은 중간 기말이 둘 다 좀 무난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 중간 94.7, 기말 90점 중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이었고요. 숙명도 마냥 쉽진 않은데 이제 이번 1학기는 둘 다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고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역시 80점 초반에서 좀 쉬운 학교는 90점 중반까지 이루어지고요. 보통 90점에서 80점 중반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은 중대부고가 있고 중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82점, 기말고사 80점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상에서 최상입니다. 공학이긴 하지만 되게 빡빡하게 내고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개포고는 중간고사 85점, 기말이 78점이었습니다. 개포고도 공학이고 중대부고도 좀 까다롭게, 개포고도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난이도는 상에서 최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사 중에서는 이제 외대부고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외대부고만 집어넣고 일단은 중간고사는 한 개 95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91점 정도입니다. 강남구 학교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어머니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일단 우리 아이 1등급을 받기가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예전은 4%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했고 지금은 10%좀 널널해졌죠. 그리고 커트라인도 80점 초반으로 쭉 내려가니까 웬만하면 다 넘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답은 아니고요. 내신 난이도가 그렇게 1컷이 낮아진 거는 25년도 기출이 23, 4년에 비해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개정교육과정 첫 해인데 첫 해 난이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올라갔다. 모든 학교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무게 중심은 공통수학 1, 2.
원투의 중심을 두시고서 이후의 선행 과정이나 그 다음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이 가장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은 공통사 원투에 두시고서 이후 과정을 하시는 게 안정적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1등급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상위권, 최상위권 어머님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간 친구들 중에 나중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기말고사 가서 컷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생이 1학기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저희 반도 대다수 학생들은 1등급이 다 나왔지만 중학교 성적이랑 고등학교 성적이 1차적으로 다르고요. 중학교 때는 당연히 만점이 일반적으로는 만점이 기준인데 고등학교에서는 80점이 지금 잘하는 친구들 10% 애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고 뭔가 10%가 주는 저희가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학생이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고등학교 1학기 중간 기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10% 컷이 그냥 좀 마음의 여유는 줄지언정 그대로 열심히 해 나가야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은 좀 최대한 저희가 계속 공부를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수학 실력은 그대로 쌓아가시면서 학생들이 단대부고 컷이 아까 70점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단대부고 친구들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죠.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근데 컷이 낮은 이유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함정을 잘 밟고요. 계산을 끝까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1컷이 더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 실력도 잘 쌓지만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함정이나 그런 풀이에 대한 구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잘 해두어야만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또 만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 실력은 높여주되 학생의 이런 꼼꼼함까지도 모두 잡아주는 수업이 학생한테 들어가야만 안정적으로 내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1등급은 지금 이제는 최상위 반에서는 다 당연한 얘기라서 일단은 좀 잘 봤던 친구, 최근에 연락 온 친구들 몇 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맨 왼쪽은 단대부고 1학년이고요. 예,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컷도 80점 극초반입니다. 예, 일단 이 친구 만점 나왔고요. 학교에서 출제된 답이 틀렸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답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실제로 답이 정정돼서 만점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여고, 그 다음에 공학 거의 다 뭐 100점이나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에서는 또 휘문 친구도 이 친구도 이제 100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고 3학년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 또 전교 1등도 이렇게 했습니다. 미적분 2 내신. 그 다음에 뭐 외대부고 학생도 제가 지금 올해는 이 반 기수를 좀 맡고 있는데 외대부고 1학년 학생도 당연히 1등급 나왔고요. 교내 경시에서도 금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만 모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력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 어떤 원석을 보석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학생들이 기간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잘 거쳐가지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여름방학, 중3 여름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예.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그럼 고1 수학 1등급 이제 뭘 주안점을 갖고 하셔야 되느냐. 아까 최종 결론은 그랬습니다. 2025년 고1 내신은 1학기 중간고사 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컷이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계속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1학기 기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공수2는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말고사도 역시 비슷하게 어려울 겁니다. 거긴 또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선행 과정도 수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항상 공통수학 원투에 중심을 두고 이후 과정을 안정적으로 해나가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공통수학 원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만 하시다가는 이후 과정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저기다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이제 대수, 미적분 1까지 저희가 심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 거기까지의 좀 학습을 중시하셔야 되고요. 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하와 미적분 2는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하, 미적분 2는 어떻게 할지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딜 잘하셔야 되냐? 경우의 수, 공수원 기말 잘하셔야 되고요. 공수2 앞부분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게 확률과 통계가 경우의 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기하 과정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영향을 좀 많이 이렇게 줍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2차원에서의 수학 학습이면 기하는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저 기하를 하면서도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심화 모의고사 기출이 일반고의 주 어떤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4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중킬러만큼 익숙해질 때까지 학습을 좀 시키는데 한 번에 많이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변형 문제도 꾸준하게 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답 관리도 시키고 해서 변형 학습 그리고 그 사고 과정을 계속 학생들을 체화를 시킵니다. 무조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두시면 점수에 대한 1차적 점수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내신에서는 무조건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가면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풀이에 대한 꼼꼼한 풀이 그리고 정확한 계산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1등급 치고 계산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부호 실수했다.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문제 잘못 읽었다. 등등등 그러한 실수들은 전부 다 없이 정확한 계산력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같은 문제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요소는 저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같은 문제를 풀어도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A, B를 융합한 뭐 이게 낫다라든지 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던 문제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면서 맞추고 넘어간 문제를 검토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보통 한 번 쭉 풀고 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잘하려면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나중에 학교 프린트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항상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바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도 계속 일정 텀을 두고서 고민해 보는 연습. 그것들이 갖춰지면 그때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양이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습에 대한 태도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양을 쌓으시면 안정적으로 나오십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 전체 수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업 커리큘럼은 이제 내신과 수능을 위한 토탈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제일 윗반 학생들이고 내신에서는 안정적인 1등급, 수능에서는 만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대수 심화과정, 미적분 원 심화과정을 지금 진행해서 내일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 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좀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통수학 원, 투 심화 그리고 확률과 통계 실력 심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적분원과 대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관리를 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를 계속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특강으로는 기하 기본 실력 과정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으로 미적분 2 실력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특강이나 겨울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나머지 과정까지 다 완성을 시킬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 수토 정규반입니다. 이제 내신 휴강을 들어가고 11월 12일 수요일 날 저희가 재개강을 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내신 1등급 각 학교별로 그리고 내신 1등급과 수능 만점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공통수학 원, 투 심화 확률과 통계 실력 심화에서는 모든 교육 과정에 나오는 교과 개념이랑 심화 개념 전부 다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나 심화 문제 분석을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을 1학기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겨울방학까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시키고 1학기 가서는 마지막 다듬는 실수나 시간 관리, 오답 정리를 시키면서 좀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무리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미적분원은 주 1회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수미적분원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주요 문제를 좀 이렇게 질문하거나 해제하거나 해서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각 유지를 계속 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하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 새로운 반이 한 반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수토 정규반 외에 화목 정규반이 12월 16일 날 그때 재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설되는 이반은 공통수학 1, 2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수토반이랑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공통수학 1, 2를 집중해서 진행합니다. 역시 미적분 원 대수 관리를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특강으로 기하를 지금부터 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토요일 오전만 진행을 합니다. 주 1회 과정으로. 그래서 수토 정규만 하면서 기하를 처음 보거나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기하 기본 실력 과정이긴 하지만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필수적인 심화들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사점들까지도 필수적인 문항들까지도 학생들 잘 분석시키는 수업이니까 들어보시면 좋고요. 기하를 하면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공수2 도형의 방정식 실력도 좋아지고요. 2학년 기하 내신도 잘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한 수업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저희 정규반 학생들 대상이긴 하지만 기하 기본 실력 지금 해주시는 게 가장 시기적으로 좀 안정적이실 겁니다. 겨울은 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수업이고요.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은 나중에 수업 설명회 자료 뒤편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잘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진행을 하고요. 개념 설명 꼼꼼하게 하고 뭐 심화 개념,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까지 좀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중동고 내신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장 정도의 어떤 분량의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학생들이 한 6줄, 7줄 안에 좀 꼼꼼하게 잘 풀어나가려면 구조를 잘 알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수업에서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좀 안정적으로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수업 자료는 뭐 이미 선배들이 다 1등급하고 전교권 했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 대한 부교재나 그런 변형 대비, 고난도 문항 대비는 잘 시키고 있으니까 뭐 내신 기출에 대한 부분이 여러 형태로 뭐 과제, 워크북, 그 다음에 직보 자료 등등등 해서 계속 반복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웬만한 변형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학생의 수학 실력 상위권에서는 그 실수까지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끔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안정적인 1등급이 되게끔 하는 수업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최상위권의 실수들을 제가 직접 또 학생들을 풀이를 첨삭하거나 지도하면서 다 잡아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가서 내신 때 가서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 겨울 때까지 학생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업 전 끝나고 나서 클리닉, 그 다음에 뭐 주말 클리닉들 다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시험지 피드백, 오답 관리, 첨삭 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오답, 개인별 오답 노트를 모두 하고 기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스스로 맡겨두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오답을 다 끝낸 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 하면 12시까지 저랑 남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1차적으로는 다 잘해오고요. 실제로 시간상으로 다 못하는 애들은 12시까지 저랑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음번에 좀 일찍 오게끔 또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들의 오답을 좀 최대한 다 신경 써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일 1차적으로 테스트 오답 진행되고요. 일주일 뒤에 복습 텀을 고려해가지고 오답 노트가 개인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테스트나 과제에서도 변형 문제들이 나중에 시기적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학생들의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정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4주에서 6주가 끝나고 나면 전체 오답 노트를 또 다시 한번 배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이 휴강 기간이나 다시 그 다음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오답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의 어떤 또 하나의 시그니처는 나중에 첨삭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클리닉에서 제가 학생들 돌아다니면서 시험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또 부선생님들이 전부 다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첨삭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학기에 고1 1학기 넘어갔을 때는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오래 걸려서
또는 비효율적으로 막 풀어서 답이 나온 친구는 나중에 내신 시험장 가면 그 문제를 틀리거나 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잘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검토해주고 바르게 만들어줘야만 시간도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내신 그리고 수리 논술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들이 아니라 다 이 기간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학생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MTS 오늘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짧게 입반 테스트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탐구 수학은 이제 수준별로 학생들이 이제 성적 향상과 승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저가 하고 있는 이런 M반, 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이 있고 T반, 이제 이 M반으로 또 올라가기 위한 최상위를 노리는 탑반입니다. 그리고 S반, 이제 기본반이긴 한데 이제 단기 속성, 속진반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계속 안정적으로 수학 실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승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이제 M반에는 저랑 임윤서 선생님이랑 아까 노영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노영수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 올려보내고 이제 다시 M반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공수 1, 2, 심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면서 학생별로 이제 계속 상위권 학생들을 더 위로 또 안정적으로 결과들을 이끌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반에는 아까 이선미 선생님, 임재현 선생님이 대수 실력 심화, 그다음에 이상현 선생님, 정경 선생님이 미적분원 실력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현 선생님 앞에 설명하셨던 분이 이제 신설되시는 반이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수업도 잘 하시고 관리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1학년, 2학년 학생들 다 내신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S반에서는 최경재 선생님 미적분원 기본 실력, 그다음에 정훈 선생님 대수 기본 실력 이렇게 있고요. 정훈 선생님이 특강으로 공수원 또 문풀, 공수투 리뷰 수업을 하니까 혹시 또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냐 최상위권이냐 아니면 이제 중상위권이냐를 생각을 조금 하시고서 기본적으로 공수원투 중심에 두시고서 선행 과정을 좀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반 테스트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4과목 전체 학원의 학생들을 다 이렇게 레벨을 좀 분화하기 위해서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까지 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8문항씩 32문항 90분을 보게 될 거고요. 시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나중에 아마 예약이 되실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께도 링크 예약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 받아 보시고서 또 혹시 관심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나 선생님 있으시면 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은 아까 수토 저녁이 정규반이고 저희가 기하 기본 실력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설되는 반 12월 중순에 공수 1, 2 또 심화반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이 또 안정적으로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해서 2월 달까지 학생들 실력을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켜가지고 진행되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2는 나중에 그 겨울 방학 때 특강으로 아마 이제 들었던 학생들 대상으로 저는 실력으로 진행하고 또 안 들었던 학생 있으면 또 다른 임윤서 선생님이나 수업으로 또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탐구 수학을 들으시면 모든 과정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2월 달까지 학생들 안정적으로 또 실력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이렇게 또 입학시키고 실제로 다 결과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커리큘럼이나 향후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상담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